자, 여러분들 오늘의 문제 시작합니다. 복습 잘하고 계시죠? 복습이 중요합니다. 수업 듣는 게 이게 문제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문제를 보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법규명령 위임입법. 위임입법은요 뭘 보고 위임입법이라고 그래요? 법률에서 위임해 주니까 만든 법이죠. 법률 위임해 주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씩 하나 뜯어볼까요? 법률이 행정부가 아니거나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공법적 기관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라고 돼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다 한번 더 뜰게요. 우리 저번에도 이제 썼었는데 법률에서 명령에다가 위임을 할 때는요. 자, 어제도 우리가 봤었죠. 네 가지 한 게 전, 포, 재, 벌 네 가지 한계를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무슨 위임은 금지라고 포괄적 위임은 금지. 근데 어제 우리가 조례에 대가 위임하는 건 포괄적 위임이 허용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나오는데 우리 법엔 이런 게 있거든. 어떤 법이 있냐면 국가 유공자 단체의 예우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률이 있거든요. 이 법률의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국가 유공자 단체의 대의원 있죠?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요. 이거는 단체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런 식의 조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률에서는요. 유공자단체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단체의 정관에다가 맡겼잖아. 그 단체의 정관. 이거죠. 이 공법 행정부에 속하지 않은 기관의 정관에다가 자치법 이 대의원 단체 자기들의 문제를 여기다가 정하라고 맡겨버렸잖아. 그럼 이거는 대의원 단체 선출에 관한 사항을 여기다가 포괄적으로 위임했거든요. 포괄적으로 넘겨버렸죠. 니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럼 이렇게 이 공법적 기관의 정관에다가 이런 자기 대의원 선출 그 단체에 관한 것을 넘기는 건 이거는 포괄적 위임이어도 뭐합니까? 괜찮습니다. 이거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공법적 기관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는요. 이때는 포괄적 위임이어도 뭐한다? 허용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포괄적 위임 입법 금지 원칙은 여기에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자 그렇다면 아무리 법률이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다가 아까 자치법적 사항이죠. 자치법 사항을 위임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련돼요. 아무리 자치법적 사항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련된다면 이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치법 사항을 정관에 위임한 경우도 이거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거니까 이거는 중요한 거 국회가 정해야 돼요. 아무리 단체에 관한 사항이라도 국민에게 영향을 주니까 그거는 무조건 넘겨주면 안 돼. 그래서 이때는 중요한 건 국회가 정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까지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급부행정 영역상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볼게요. 보세요. 법률에서 법규명령한테 위임을 할 때 포괄적 위임은 안 되잖아요. 근데 법률에서 명령한테 위임을 하는 게 이게 두 개로 나눠볼게요. 하나는요. 이 위임하는 게 무슨 행정이다? 침해가 되는 행정은 침해가 됩니다. 침해. 근데 반대로 이게 국민들한테 이익이 돼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침해가 되는 것과 수익이 되는 것 중에는 어떤 걸 더 구체화시켜야 됩니까? 당연히 어떤 거? 침해죠. 침해는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데 이거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엄격하게 구체화시켜야 돼요. 그런데 수익적이라는 것은 국민한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잖아요. 아니 좋은 건데 이거를 굳이
너무 엄격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그러니까 수익적이라면 조금 구체성이 조금은 풀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침해는 진짜 엄격해야 되고. 따라서 봅시다. 급부행정 영역상 위임의 입법범에 있어서는 기본권 침해 영역보다는요, 이 급부행정이 바로 여기건 수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영역에서는 침해 행정보다 구체성 요구가 다소 강화된다, 조금 약화된다, 약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침해가 되는 건 훨씬 더 구체화시켜야 돼요. 그런데 국민에게 수익이 되는 건 구체성을 좀 풀어줘도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마지막 조문입니다. 얘가 좀 어려운데, 법령에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불형해서 변경해서 규정해 버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법률이 있는데 이제 그 밑에 법규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법규 명령에다가 이 법률에서 위임을 했다 안 했다? 위임도 안 했어요. 위임이 없잖아요. 위임도 안 했어. 근데 이 법규 명령에서 법령에 규정된, 이 법률에 규정된 법에 규정된 이 처분 요건을 뭐 했다고요? 변경해 버린 거야. 변경하는 내용을 여기다 담아 버린 거예요. 위임도 안 해줬는데.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위임도 안 받았다면 얘는 이런 걸 정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여러분들 위임을 해줘야 얘가 그걸 정하는 거니까, 그때 법규명령이 되는 거, 위임도 안 해줬는데 이걸 정하면 이거는요 법규명령이다 아니죠. 위임을 안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법률에 나와 있는 걸 변경해 버린 건, 이거는 자기들 내부에서만 지키는, 뭐로 볼 수 있다? 행정 규칙으로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대신에 위임 안 받았으니까 뭐는 아니다? 법규명령 아닙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법령에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불형해서 변경해서 규정했다면 그 불형은 법규명령이 아니다? 아니에요. 얘는 행정규칙에 불과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이게 법규명령이 되려면 뭐 받았어요? 위임을 받았어야 돼. 근데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들끼리만 지키는 내부의 규율인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법규명령이 아니고. 그래서 결론은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 보시면 이 법률에서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다가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면 이때는 포괄적 위임도 허용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치법 사항이라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때는 포괄적 위임 안 돼. 그때는, 그죠? 자, 그리고 급부행정에서는 침해행정보다 구체성이 강화된다, 좀 완화된다? 완화됩니다. 급부행정은. 그리고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을 밑에 법규명령에서 처분 요건과 다르게 정해버렸다면 걔는 법규명령은 될 수 없다. 위임도 안 받았으니까. 단지 걔는 자기들끼리만 지키는 뭐에 불과하다? 행정 규칙에 불과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의 문제를 마무리하고요. 이 법규명령 내지는 행정규제, 행정입법 문제는 앞으로 몇 번 더 제가 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내는 부분들은 틀리지 않게 꼭 숙지하셔가지고 여러분 걸로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짱바.